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이들 기다리신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래픽카드 RTX 3080 파운더스 에디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받은 것은 개봉도 되어 있지 않은 미개봉이에요. 이번 3000번대 시리즈는 갤럭시 폴드2와 같은 날에 발표되었지만 갤럭시 폴드2보다 커뮤니티에서 더욱 논란이 있었던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왜냐면 기존 1000번대에서 2000번대 시리즈로 오면서 성능폭보다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유저들의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번 3000번대는 당연히 2000번대보다 좋겠지만 가격은 비싸겠지, 이러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알려진 것만 봤을 때는 2000번대와 달리 3000번대는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을 가졌습니다. 원래 제가 이것을 받자마자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저도 많이 궁금해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제품, 이 제품은 컴덕이 아니라면 거의 보기 힘든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은 파운더스 에디션이기 때문에 언박싱을 같이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와... 지포스 RTX 3080. 야, 뭐 새로운 인텔이나 AMD CPU가 발표될 때보다 저는 지금 더 설레고 있어요. 뒤에는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보증 정보에 이렇게 뭐 한국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파운더스 에디션을 판매하진 않습니다. 와. 오, 이야. 왜 이렇게 엄청 멋있게 기존 파운더스 에디션과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열었을 때 평평한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박스 디자인이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설치한 카메라로 보면 이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것을 드러내면 이야, 멋있다잉. 와, 레퍼런스 2000번대는 약간 반짝반짝하는 유광을 좀 많이 사용해서 아쉬웠는데 얘는 무광을 사용한 요런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 확실히 비레퍼에 비해 레퍼런스는 더 고급지고 마감이 아주 좋습니다. 와, 멋있다잉. 내부에 박스가 하나 더 있거든요. 요 박스는 촥 열면 서포트 가이드, 뭐 워런티. 오, 파워에 8핀 2개를 그래픽카드에 하나로 연결해줄 수 있는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오, 이것도 신기하게 측면에서 이렇게 끼워서 파워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기존의 케이블을 2개 꽂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파운더스 에디션은 분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펜 쪽에는 나사가 있어서 어떻게든 분해를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백 플레이트, 이것도 자세히 보면 홈이 있어서 이것을 드러내면 나사가 있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0번대 시리즈에 비해 단점을 하나 알았어요. 2000번대의 레퍼런스는 USB Type-C 단자가 있는데 저도 USB Type-C, 그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쓰고 있거든요. 실제 사용 유저분들은 Type-C보다 일반적인 DP나 HDMI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3000번대는 깔끔함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독특함까지 갖고 있습니다. 약간 골드 같은 무광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고 이제 블랙도 무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용조용합니다. 뒤에는 그냥 RTX 3080이라는 로고 그리고 뒤에 펜이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탁 벗기면 이제 PCI 슬롯에 연결하는 부분인데 3000번대는 PCI 4.0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에서는 3.0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AMD는 4.0을 지원하는데 인텔은 아직 3.0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받는 영향은 퍼센트 미만이라 하고 PCI 4.0이나 3.0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CPU의 차이가 좀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몇 퍼센트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의 그래픽카드나 CPU를 구입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봤다시피 위쪽에 펜 1개, 밑에 펜 1개가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번에 새롭게 쿨링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파운더스만 이러한 형태이고 비레퍼런스는 기존 그래픽카드와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메인보드에 연결했을 때 이렇게 장착이 되잖아요. 되게 독특한 구조가 뭐냐면 밑에서 바람을 흡입해서 뒤쪽으로 바람을 보내게 되고 반대편에도 밑에서 이제 바람이 들어와서 위쪽으로 해서 케이스 뒤쪽으로 바람이 나가게 되는 독특한 쿨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봐왔던 그래픽카드의 쿨링 시스템과도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온도는 더 내려갔다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직접 써봐야 알 것 같고 일반적인 타워형 케이스에는 이러한 쿨링 시스템이 잘 어울리지만 커스텀 순행이나 독특함을 즐기는 이제 라이저 케이블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RTX 3080은 쿠다코어, RT코어, 텐서코어가 기존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또 그래픽카드를 보다 보면 이게 뭐예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간단히 그냥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쿠다코어는 CPU와 비교하자면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픽 처리량이
많아지게 되고 RT코어는 빛을 계산, 텐서코어는 AI 코어,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용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코어입니다. 램은 10GB GDDR6X가 탑재되어 있고 엔비디아에서 말하는 권장하는 파워는 인텔 i9 1900K에서 썼을 때 750W가 권장 파워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권장 소비자가 기준 699달러, 세금을 포함해 한국은 90만원 초반선일 것 같은데 비레퍼런스에다가 용팔이가 또 등장한다면 시가를 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날로 먹는 것에는 시가를 매기죠. 빨리 써보고 싶으니까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은 어로스 RTX 2080 Ti Extreme, 요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요거를 거의 한 1년 넘게 사용했거든요. 2000번대로 오면서 이 그래픽카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지대가 없으면 엄청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웅장하면서 큰 요 2080 Ti, 요거랑 3080 파운더스랑 비교하면 간단히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넣어주고 여기도 8핀 하나 옆에 이렇게 꽂아주면 이제 조립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케이블을 밑으로 좀 빼야겠다. 이렇게 일단 나중에 빼고 이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탁 누르면 깔끔하게 지포스 RTX, 여기에 라이트가 나오고 상단과 하단에 백색 LED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쪽을 보면 중앙만 LED가 나오게 되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광량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은 살짝 아쉬운데 레터링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멋져요. 설치가 모두 끝났고 저도 미리 테스트를 어느 정도 진행해봤습니다. 현재 드라이버 버전은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정식 버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테스트에 쓰이는 PC의 스펙은 인텔의 i9 1900K, 따로 오버클럭은 하지 않고 전력 제한만 해제해 놓은 상태이고 램은 G스킬의 8GB 트라이던트 Z 로얄, 요거 두 개. 현재 그래픽 카드는 RTX 3080 뜨끈뜨끈한 파운더스 에디션이에요. 지금 여기 봐도 살짝은 처지는 것 같은데 어로스 2080 Ti보다는 많이 처지진 않아요. 야, 펜이 위쪽에 있는 거랑 밑에랑 있는 거랑 처음 보다 보니까 엄청 신기하기는 해요. 먼저 이번에 3000번대 시리즈가 출시하면서 엔비디아에서는 리플렉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레이턴시 저하 기술, 게임의 지연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900번대 시리즈 맥스웰부터 지원을 하고 저도 이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지원하는 게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레이 트레이싱이나 DLSS, 이것도 엔비디아에서 밀고 있는 기술이 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많이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걸로 테스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더 많이 써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사용했을 때의 환경, 그러니까 배그에서 얼마나 프레임 차이가 나는지 살펴볼 거예요. 비교 대상은 전세대인 2080 파운더스랑 비교하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제가 그 그래픽카드는 제가 갖고 있진 않고 원래 사용하고 있던 어로스 2080 Ti Extreme, 그러니까 2000번대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상위 라인업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매번 체크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했을 때의 점수는 약 42,000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돌리고 아니 내가 잘못 연결을 했나? 테스트 드라이버라서 문제가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몇 번이건 뭐 드라이버를 재설치하거나 윈도우로 포맷하거나 해도 동일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 2080 Ti 어로스 익스트림은 약 35,000점이 나왔습니다. 사실 얘도 비래퍼 중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녀석이기 때문에 한 36,000점, 37,000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조금 낮게 나온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대략 2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2080 파운더스는 없지만 정보를 찾아보니 대략 27,000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과 비교한다면 약 5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기존 황 회장님이 2080 대비 최대 2배의 성능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큰 향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전세대인 2080 Ti, 그것도 래퍼가 아닌 비래퍼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성능은 맞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즐기는 배틀그라운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4K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4K 환경,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QHD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3080 파운더스로 진행을 했거든요. 가장 먼저 4K 울트라, 그러니까 배그에서는 완전 풀옵션으로 진행했을 경우 2080 Ti 대비 평균은 약 35% 증가했습니다. 최저는 대략 약 40%, 최고는 약 35%가 증가했어요. 평균과 최저와 최고만 본다면 성능 향상폭이 한 35에서 40% 정도 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본다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보다는 훨씬 더 2080 Ti보다 더 좋은 성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K 국민 옵션으로 내렸을 때는 평균은 161 정도로 2080 Ti 대비 약 19%, 최저는 16%, 최고는 15%가 증가했습니다. 4K 해상도의 울트라와 국민 옵션의 차이는 꽤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치로만 본다면 3080에서 국민 옵션으로 4K 144Hz를 배그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음 QHD 울트라로 돌렸을 때는 4K 국민 옵션보다는 살짝은 낮지만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평균은 약 22%, 최저는 14, 최고는 약 1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4K 울트라보다 QHD 울트라는 성능 증가폭이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QHD 국민 옵션으로 돌렸을 때는 거의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평균은 7.4%, 최저는 대략 13%, 최고는 거의 동일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생각보다 재미있는 결과예요. 2080 파운더스랑 비교한 게 아니라 2080 Ti 비레퍼랑 비교한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파이어 스트라이크보다는 훨씬 더 성능 증가폭이 더 커 보이죠. 물론 테스트 환경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레이는 실제 게임보다 프레임이 더 낮게 나오죠. 그래서 리플레이인 것을 생각하면 QHD 144Hz 방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놀랐던 것은 소음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플로드시 파운더스 에디션의 소음이 더 높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는 2080 Ti가 대체적으로 더 시끄러웠지 적어도 배그 이하의 게임에서는 3080이 훨씬 더 조용하게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평상시에 팬은 안쪽부터 돌고 온도가 높아지면 바깥쪽, 그러니까 이게 제로팬처럼 평상시에는 돌지 않다가 일정 온도가 높아지면 위쪽의 팬도 돌게 된다는 것이죠. 온도는 배그를 돌렸을 때 둘 다 70도 중후반을 유지해 줬습니다. 대신 소음의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컸고 또 이제 4K 울트라에서는 그래픽카드의 사용률이 높은데 나머지는 점점 사용률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4K 울트라 이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능 향상폭의 차이가 더 클 거예요. 그리고 QHD 국민 옵션을 보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풀 HD 환경에서도 더더욱 프레임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솔직히 2000번대는 가격 상승폭보다 성능 향상폭이 작아서 좀 실망스러웠는데 2080 Ti 그것도 비레퍼랑 비교를 했다는 점, 그리고 가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대신 풀 HD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3080보다는 3070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안정화돼서 괜찮지만 초기에 2080 Ti 가격이 200만원 근처였던 걸 생각하면 진짜 3080의 가성비가 더 좋아 보입니다. 특히 이번 레퍼런스가 깔끔하고 소음도 조용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한국에서 팔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잘 만드는 비레퍼들은 깔끔하게 잘 만드는데 그게 아닌 브랜드의 경우에는 막 RGB를 화려하게 받고 좀 저가형의 느낌이 나서 차라리 저는 그거를 살 바에 레퍼런스를 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기존에는 4K 모니터로 게임을 즐기기에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4K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게임을 쾌적하게 돌릴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출시된 것 같아요. 이번 모델은 FHD보다 QHD 이상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고 드라이버까지 최적화된다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080 여러분 울지 마세요. 저는 커수했는데 이거 보내고 나서 3000번대가 나왔어요.